서울 강남의 한 골목길. 30년째 그 자리를 지켜온 진미식당의 주방에서는 오늘도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이곳의 주인 박순자 할머니는 올해 75.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식당 문을 열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마감을 합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시작한 이 작은 식당은 이제 서울에서 소문난 맛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순자 할머니는 혼자서 이 식당을 운영해 왔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사업가로 성공했고 며느리 지혜는 IT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능력 있는 여성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이 가족. 하지만 그 안에는 말하지 못한 상처와 오해가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김장철 500포기의 김장을 둘러싸고 그동안 감춰왔던 감정들이 마침내 폭발하게 됩니다. 이것은 한 가족이 진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상처와 용서, 그리고 화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1월 초 아침 공기가 제법 차가워진 어느 날, 순자 할머니는 새벽같이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에서 쓸 재료를 사러 가는 길이었지만 오늘은 특별한 목적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김장 준비였습니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배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여기저기서 상인들이 목청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배추 싸요. 올해 배추 정말 좋아요. 속이 꽉 찬 게 김장하기 딱이에요. 순자 할머니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배추를 만져보고 속을 살폈습니다. 40년 넘게 김장을 해온 베테랑의 눈썰미였습니다. 배추 한 포기, 한 포기를 고르면서도 머릿속으로는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식당 단골 손님들 것 300포기, 동네 어르신들 나눠드릴 것 100포기, 그리고 민준이네 집 것 100포기, 총 500포기. 혼자서 하기엔 벅찬 양이었지만 순자 할머니는 늘 그래왔습니다. 누군가에게 손을 벌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혼자 고생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후가 되어 식당으로 돌아온 순자 할머니, 식당 뒤편 작은 마당에는 이미 배추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배송 기사가 수고했다며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할머니 올해도 김장 시작하시네요. 혼자 하시기엔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옆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매년 하던 거예요. 손님들이 기다리시는데 어떡해요. 순자 할머니는 괜찮다는 듯 웃었지만 사실 허리와 무릎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온몸이 뻐근했고 무거운 것을 들 때면 숨이 가빴습니다. 하지만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저녁 8시 식당 마감 후 순자 할머니는 마당에 앉아 배추를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원한 저녁 바람이 불었지만 금방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한 포기, 두 포기. 숫자를 세다 보니 어느새 자정이 가까워졌습니다. 바로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지혜였습니다.
어머님, 저 지혜예요. 내일 점심에 식당 갈 수 있을까요? 클라이언트 분들 모시고 가려고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밝고 활기찼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의 귓가에는 이상하게 차갑게 들렸습니다. 그래요, 와요. 손님들 몇 분이나 되는데요? 4명이요. 회의 끝나고 바로 갈게요. 특별히 준비하실 거 없으시고요. 평소대로 하시면 돼요. 전화를 끊고 난 순자 할머니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대로 하시면 돼요. 그 말이 왠지 마음에 걸렸습니다. 마치 자신이 그저 식당 주인일 뿐 시어머니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결혼 5년 차. 며느리 지혜는 늘 바빴습니다.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에도 잠깐 얼굴만 비추고 가곤 했습니다. 일요일에 가끔 민준이와 함께 식사를 하러 오지만 그때마다 노트북을 펴놓고 일하기 바빴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다 저렇다고, 시대가 변했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식당은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주방에서 분주하게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김치전. 손님들이 좋아하는 메뉴들이었습니다. 정오가 조금 넘어 지혜가 클라이언트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은 지혜는 전형적인 커리어 우먼이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여기 앉을게요. 지혜는 간단히 인사를 하고는 클라이언트들에게 메뉴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은 제 시어머님이 운영하시는 곳이에요. 30년 전통의 맛집이죠. 된장찌개가 정말 일품이에요. 순자 할머니는 주방에서 그 말을 들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집, 그게 전부였습니다. 한 번도 며느리로서 주방에 들어와 도와준 적이 없었습니다. 음식이 나가고 클라이언트들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손맛이 느껴져요. 그렇죠? 저도 가끔 와서 먹는데 질리지가 않아요. 지혜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의 귀에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가끔 와서 먹는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식당에 손님처럼 오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 지혜에게 순자 할머니가 손을 저었습니다. 됐어요. 그냥 가요. 아니에요, 어머님. 손님들 모시고 온 건데 돈을 내야죠. 지혜는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 카드를 받지 않았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이러지 말고 그냥 가요.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혜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카드를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어머님. 다음에 또 올게요. 지혜와 클라이언트들이 나간 후 순자 할머니는 식탁을 치우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단골 손님 김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사모님 며느리분 참 똑똑하고 예쁘시네요. 사업도 잘 되신다면서요? 예, 잘 되는 것 같아요. 순자 할머니는 애써 밝게 대답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다 저래요. 바빠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때랑은 다르니까요. 김 사장님이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바쁜 건 알아. 하지만 가끔은 시어머니한테도 관심을 가져주면 안 되는 걸까? 내가 요즘 힘든 건 관심도 없는 걸까? 그날 저녁 순자 할머니는 다시 마당에서 배추를 손질했습니다. 어제보다 더 많은 양을 해야 했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아파 자꾸 펴지고 손가락이 굳어서 칼질이 느려졌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민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직 안 주무세요? 뭐 하세요? 응, 김장 준비 중이야. 너희 줄 것도 만들어야 해서.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우리 거는 안 만드셔도 돼요. 지혜가 김치는 잘 안 먹거든요. 요즘은 마트에서 사 먹어요. 순자 할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됐다. 엄마는 괜찮아.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나이도 있으시고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알았어, 일찍 잠아. 전화를 끊고 난 순자 할머니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약해지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매년 정성껏 담가 보내던 김치를 며느리는 먹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것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혼자 힘으로 400포기의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렸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단골 손님들께 약속한 김치를 제때 전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부어올랐고 허리는 펴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를 먹었지만 통증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당 마감 후 순자 할머니는 마당에서 마지막 100포기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눈앞이 핑 돌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배추 더미 사이로 쓰러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희미한 의식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흔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옆 가게 주인 아주머니였습니다. 불을 끄고 집에 가려다가 마당이 불빛을 보고 들른 것이었습니다. 119 불러야겠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좀 쉬면 돼요. 순자 할머니는 간신히 일어나 앉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어요? 아드님한테 연락하셔야죠. 혼자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하세요? 아들한테 말하면 걱정만 끼치잖아요. 그냥 제가 할 수 있어요. 주인 아주머니는 더 이상 말리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혼자 남은 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배추를 집어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당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며느리 지혜였습니다. 어머님,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집 근처 지나다가 불이 켜져 있길래. 지혜는 말을 멈췄습니다. 마당 가득 쌓인 배추와 창백한 얼굴로 앉아있는 시어머니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이 많은 걸 혼자 다 하신 거예요? 순자 할머니는 대답 대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매년 하던 거예요. 별일 아니에요. 별일 아니긴요. 어머님 나이가 몇인데 이렇게 무리를 하세요? 왜 우리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지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제야 얼굴을 들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말해봤자 바쁘다고 안 올 것 뻔한데 뭐하러 말해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언제 안 온다고 했어요? 말은 안 해도 알아요. 늘 바쁘고 늘 일이 많잖아요. 시어머니 일은 중요하지 않은 거죠. 명절 때도 잠깐 들렀다 가고 식당 와서도 손님 대접하기 바쁘고 그리고 내가 정성껏 담가 보낸 김치도 안 드신다면서요? 마트에서 사 먹는다고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지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녀의 입에서 반박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치를 안 먹는 건 제 식습관 때문이에요. 저는 매운 음식을 잘 못 먹어요. 하지만 어머님께서 보내주신 김치는 늘 냉장고에 있었어요. 민준이가 먹으니까요. 그걸 제가 안 먹는다고 무시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5년 동안 한 번도 고맙다는 말도 없이 그냥 받기만 했잖아요. 말씀드렸어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하지만 어머님은 늘 괜찮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시면서 계속 보내셨잖아요. 제가 뭐라고 더 말을 해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폭발하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당신은 바쁘다는 핑계로 시어머니한테 신경도 안 쓰잖아요. 명절 때도 몇 시간 있다가 가고 전화도 일주일에 한 번 할까 말까? 그게 며느리가 할 도리예요? 도리요? 제가 도리를 안 했다고요? 전 회사 운영하면서도 명절 준비 다 하고 제사 음식도 만들고 어머님 생신 때도 빠짐없이 갔어요. 근데 한 번도 인정받아 본 적이 없어요. 늘 부족하고 늘 잘못하는 며느리였죠.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전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회사 일이 바빠도 명절은 꼭 지켰고 식당에 손님 모실 때도 자랑스럽게 소개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제가 뭘 해도 만족하지 않으셨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한 며느리. 그게 접니까?
순자 할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물을 보는 순간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나는 그저 어머님은 제가 뭘 원하시는지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늘 괜찮다, 알아서 한다 하시면서 혼자 다 하시고 나중에 서운하다고 하시잖아요. 그럼 전 어떻게 해요? 제가 어머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지혜의 말에 순자 할머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느리 말이 맞았습니다. 자신은 한 번도 솔직하게 도움을 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늘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며느리가 먼저 알아서 도와주기를 기대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기를, 눈치껏 행동해 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전 더 이상 못하겠어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며느리가 전 아닌 것 같아요. 지혜는 그렇게 말하고는 마당을 나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혼자 남아 배추 더미 사이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는 집에 돌아와 아내의 눈물 자국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 왜 울었어? 지혜는 그날 있었던 일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민준이는 듣는 내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가 그런 말씀을 했다고? 미안해. 내가 중간에서 제대로 소통을 못 시켰나 봐. 아니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근데 나 정말 힘들어. 5년 동안 어머님 눈치 보면서 살았는데 결국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싶어서. 민준이는 아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나서야 할 때라고. 다음 날 아침 민준이는 식당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처럼 손님들에게 음식을 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고 움직임은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엄마, 잠깐 앉아요. 우리 얘기 좀 해요. 점심시간이 끝난 후 순자 할머니는 마지못해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지혜한테 무슨 말을 하신 거예요? 지혜가 어젯밤에 울면서 집에 왔어요. 내가 잘못했어. 참았어야 하는데. 엄마, 왜 그렇게 혼자 다 하려고 하세요? 김장하는 거 왜 말 안 하셨어요?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도와줬잖아요. 너희는 바쁘잖아. 일도 많고 나는 괜찮아. 괜찮지 않으세요? 어젯밤에 쓰러지셨다면서요? 옆집 아주머니가 말씀해 주셨어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전 어머니가 강하신 줄만 알았어요. 혼자서도 다 잘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네요. 어머니도 힘드신 거였는데 저한테, 지혜한테 한 번도 솔직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내가 약해 보이면 안 되잖아. 왜요? 왜 약해 보이면 안 돼요? 엄마도 사람이고 지치고 힘들 수 있어요. 그걸 가족한테 말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건데요? 순자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강한 어머니, 강한 시어머니로 살아왔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무시당할 것 같았습니다. 짐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혜 얘기예요. 지혜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회사 일로 밤을 새우면서도 명절 준비는 다 했어요. 어머니 생신 때도 직접 음식 만들어서 왔어요.
근데 한 번도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나는 그냥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지혜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에요. 명절마다 친정 못 가고 우리 집에 오면서도 한 번도 불평한 적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늘 부족하다고만 생각하셨잖아요. 민준이의 말에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며느리가 자기 부모님을 못 보러 가는 명절이 얼마나 많았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 지혜는 어머니가 싫어서 멀리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며느리상에 자기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눈치를 본 거예요. 뭘 해도 인정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았던 거예요. 순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그저 외로웠어. 남편 없이 혼자 식당 하면서 너희가 바쁜 건 알지만 가끔은 시어머니한테도 관심 가져줬으면 했어. 내가 잘못 생각한 거구나. 민준이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라도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그 후 일주일 동안 순자 할머니와 지혜는 서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만 깊어졌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평소처럼 식당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밤마다 며느리와 나눴던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정말 며느리를 힘들게 한 걸까? 내가 너무 옛날 사람인 걸까? 어느 날 단골 손님 김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모님, 요즘 얼굴이 안 좋으시네요. 무슨 걱정 있으세요? 순자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동안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김 사장님은 조용히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사모님, 제 생각엔 며느님도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여자들은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잖아요. 우리 때랑은 다른 거죠. 저도 알아요. 머리로는 이해해요. 근데 마음이 서운한 거죠. 그거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사모님, 며느리분도 똑같이 서운했을 거예요. 뭘 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서로 말을 안 하니까 오해가 쌓인 거죠. 김 사장님의 말에 순자 할머니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혼자 식당에 앉아 지난 5년을 되돌아봤습니다. 며느리가 처음 집에 왔을 때 밝게 웃으며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하던 모습, 명절 때마다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 준비하던 모습, 지쳤지만 웃으며 괜찮아요 하던 모습, 자신과 똑같았습니다. 며느리도 자신처럼 괜찮은 척, 강한 척하며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지혜도 비슷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회사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자꾸만 시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나를 싫어하시는 걸까? 아니면 나한테 실망하신 걸까? 민준이와 대화하면서 조금씩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식당을 운영하며 얼마나 외로웠을지, 아들 부부가 바쁘게 살면서 얼마나 소외감을 느꼈을지, 나도 어머니께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 지혜는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만약 자신의 어머니가 시어머니처럼 혼자 힘들게 일하고 있다면 자신이 바쁘다는 핑계로 관심을 주지 않는다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시어머니도 누군가의 소중한 어머니였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2주가 지난 어느 날, 지혜는 친정어머니와 통화를 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지. 근데 너 요즘 목소리가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지혜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어머니께 털어놓았습니다. 친정어머니는 한참을 듣고 나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게 된 거구나. 지혜야, 너도 힘들었겠다. 하지만 시어머님도 많이 외로우셨을 거야. 네, 이제 조금 이해가 돼요. 엄마가 하나 물어볼게. 내가 만약 나이 들어서 혼자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딸이 바쁘다고 관심도 안 주면 어떨 것 같아? 지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어머님도 마찬가지야. 나이 들수록 외로운 거야. 자식이 잘 되는 걸 보는 게 기쁘지만 그 안에 자기 자리가 없는 것 같으면 서운한 거지. 엄마,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어머니가 저한테 바라셨던 게 거창한 게 아니었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 그냥 가끔 전화하고 안부 묻고 그런 거, 관심 가져주는 거, 그게 전부였을 거야. 너도 똑같잖아. 엄마가 바쁘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전화 오면 기분 좋잖아. 전화를 끊고 난 지혜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먼저 다가가기로. 다음 날 지혜는 회사 일을 조금 일찍 마치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지나 손님들이 빠져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순자 할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지혜야, 어머님, 저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지혜를 구석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먼저 사과드릴게요. 제가 어머님 마음을 몰라줬어요. 지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제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일 열심히 하고, 명절도 챙기고, 생신도 잊지 않고. 그러면 인정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어머님이 원하신 건 그게 아니었나 봐요.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나도 내 마음을 몰라줬어. 어머님, 너도 힘들었을 거야. 일하랴, 집안일 하랴, 시댁 신경 쓰랴. 나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어. 며느리니까 해야 한다고만 생각했지. 네가 얼마나 힘들지는 생각 안 했어.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은 나도 외로웠어. 남편 없이 혼자 식당 하면서 너희가 바쁜 거 이해하지만 가끔은 내 곁에 누가 있었으면 했어.
그냥 밥 한 끼 같이 먹고 이야기 좀 나누고 그게 전부였는데 나는 그걸 말로 하지 못했어. 어머님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저는 어머님이 혼자서도 잘하시니까 제가 필요 없는 줄 알았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평생을 강한 척하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약한 모습 보이는 게 창피했어. 며느리한테 짐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지혜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은 제게 짐이 아니에요. 저도 어머님께 인정받고 싶었어요.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뭘 해도 부족한 것 같아서 힘들었어요. 미안해, 지혜야. 네가 얼마나 잘하는지 몰랐어. 아니, 알면서도 표현을 못한 거야. 나도 그렇게 자랐거든. 칭찬이나 고마움을 말로 하지 않는 세대에서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지혜가 변했습니다. 주말마다 식당에 들러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순자 할머니가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혜야, 이 양파는 이렇게 써는 거야. 너무 얇게 썰면 볶을 때 타버려. 네, 어머님. 이렇게요? 그렇지. 잘한다, 잘해. 순자 할머니도 변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솔직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야, 오늘 좀 힘드네. 손님이 많아서 그런데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당연하죠, 어머님. 제가 홀서빙 할게요. 민준이도 더 자주 식당을 찾았습니다. 가족 셋이 함께 저녁을 먹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김장 같이 해요. 순자 할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아, 너 바쁠 텐데.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요. 어머님께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지혜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저도 김치 담그는 법 배워서 나중에 우리 아이한테 가르쳐 주고 싶어요. 우리 아이라는 말에 순자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혜야, 혹시 네, 어머님. 3개월 됐어요. 아직 초기라 말씀 안 드렸는데. 순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지혜. 고생이 많겠구나. 몸 조심해야 해. 순자 할머니는 며느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지혜도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그동안의 오해와 상처가 모두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주말 식당 뒤편 마당에는 세 사람이 모여 앉았습니다. 배추를 씻고 소금에 절이고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지혜야, 이 고춧가루는 국산이야. 중국산보다 훨씬 맛있어. 네, 어머님. 색깔부터 다르네요. 젓갈도 중요해. 이 새우젓은 내가 직접 담근 거야. 3년 묵은 거라. 감칠맛이 좋아. 지혜는 열심히 메모하며 배웠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40년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했습니다. 민준이는 서툴지만
열심히 배추를 나르며 거들었습니다. 점심시간 세 사람은 마당에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아침에 준비한 김밥과 된장찌개였습니다. 어머님, 이 김밥 진짜 맛있어요.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에 같이 만들어 보자. 별거 아니야. 순자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음식에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이렇게 기쁜 줄 몰랐습니다. 저녁 무렵 김장이 거의 끝나갈 때쯤 지혜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생각해봤는데요. 제가 주말마다 식당 와서 도와드릴게요. 아이 낳기 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야, 너 몸 안 좋을 텐데. 괜찮아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께 많이 배우고 싶어요. 요리도, 살림도, 인생도. 순자 할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지혜야. 네가 이렇게 해줄 줄은 몰랐어. 저도 감사해요, 어머님. 어머님이 제게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단지 요리뿐만이 아니라 인생도요. 민준이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지혜, 고마워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해진 게 정말 기뻐요. 그날 밤 완성된 김장김치를 나눠 담으며 순자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500포기의 김장. 그 무게가 이렇게 가벼워질 줄은 몰랐구나. 혼자 할 때는 그렇게 무거웠는데 함께하니 이렇게 가볍네. 단순히 김장이 무게만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혼자 짊어지고 살았던 삶의 무게, 말하지 못했던 외로움의 무게, 그 모든 것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6개월 후, 진미식당의 주방은 여전히 구수한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 사람이 함께 일했습니다. 순자 할머니와 며느리 지혜. 지혜는 출산 휴가 전까지 주말마다 식당을 도왔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능숙하게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지혜야, 된장찌개 간 좀 봐봐. 네, 어머님. 완벽해요. 그래, 다행이다. 네가 점점 느는 게 보여. 나중에 네 아이한테도 이 맛 물려줄 수 있겠다. 순자 할머니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점심시간 단골 손님 김 사장님이 들어왔습니다. 사모님, 오늘도 영업하시네요. 아, 며느리분도 계시네. 네, 요즘 지혜가 주말마다 도와줘요. 좋으시겠어요. 가족이 함께 일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혜도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저녁 마감 후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지혜야, 고마워. 네가 이렇게 나를 도와줄 줄은 몰랐어.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님. 어머님께서 제게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는 어머님이 제 진짜 어머니 같아요. 순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도 네가 내 딸 같아. 정말로.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동안의 오해와 상처는 모두 사라지고
진정한 가족에만이 남았습니다. 몇 달 후 지혜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손자를 안고 행복해했습니다. 우리 손자 참 예쁘다. 지혜야, 고생했어. 어머님, 이 아이 이름 어머님께서 지어주세요. 내가? 정말? 그럼요. 어머님의 손자니까요. 어머님께서 의미 있는 이름 지어주세요. 순자 할머니는 깊이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화목할 화에 이룰 성. 화성이. 가족이 화목하고 뜻한 바를 이루라는 의미야. 화성이 좋아요. 정말 좋아요, 어머님. 그날 저녁 병원 창밖으로 노을이 졌습니다. 아름다운 주황빛 하늘 아래 세 세대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손자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줘야겠다. 할머니와 엄마가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가족이란 무엇인지, 그것은 500포기의 김장에서 시작된 이야기였습니다. 오해와 상처로 가득했던 관계가 어떻게 이해와 사랑으로 변화했는지, 그 긴 여정의 이야기. 지금 이 순간 그들은 알았습니다. 가족이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 그리고 함께하려는 의지라는 것을. 1년 후 김장철. 이제 네 사람이 함께 김장을 했습니다. 순자 할머니, 지혜, 민준이, 그리고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화성이. 화성아, 이게 배추야. 할머니가 이걸로 맛있는 김치 만들어 줄게. 아기는 배추를 만지작거리며 웃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에 겨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혜는 시어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우리 함께 김장해요. 우리 화성이가 클 때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계속요. 그래, 그렇게 하자. 우리 가족 대대로 이어가는 거야. 마당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김장 냄새가 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습니다. 그 냄새 속에는 40년의 세월이, 한 가족의 사랑이,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수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500포기의 김장. 그것은 단순한 김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사랑의 이야기였습니다. 오해를 넘어 이해로, 상처를 넘어 치유로, 갈등을 넘어 화해로 나아가는 긴 여정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미 식당의 주방에서, 마당에서, 그리고 함께 나누는 모든 순간 속에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첫째, 소통의 중요성입니다. 순자 할머니와 지혜는 둘 다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솔직하게 말하지 못해 오해가 쌓였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마음을 열고 대화했다면 그 많은 상처를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둘째, 세대 간의 이해입니다. 순자 할머니 세대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기를 기대했고, 지혜 세대는 명확한 소통을 원했습니다.
서로 다른 방식을 이해하지 못해 갈등이 생겼지만 결국 이해하게 되면서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셋째, 인정과 존중의 필요성입니다. 모든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순자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존중받고 싶었고, 지혜는 시어머니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용서와 화해의 힘입니다.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순자 할머니와 지혜는 서로에게 사과하고 용서하면서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다섯째, 가족의 의미입니다. 가족은 피로 이어진 관계이지만 진정한 가족은 사랑과 이해로 만들어집니다. 순자 할머니와 지혜는 혈연이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진정한 모녀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고부 관계뿐만 아니라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관계, 모든 인간 관계에서 이런 오해와 갈등은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계가 어려워도 오해가 쌓여도 포기하지 말고 소통하려 노력하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오늘 한번 진심을 담아 말을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혹은 같이 있어줘서 행복해요. 그 한마디가 500포기의 김장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얼어붙은 관계를 녹이고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전해보세요. 너무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게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